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조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또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기업 가치가 폭등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순식간에 1594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국내에서 제일 빠른 해외 소식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2일에 나스닥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장중 한때는 30.4%까지 지속기도 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에 힘입어서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자산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 조만장자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포브스 기준으로는 현재 1조 1000억 달러, 하나로 1714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 부자 순위 2위인 구글 설립자 레리 페이지와도 1256조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도 1650조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당장 하루에 100억 원씩 매일 사용해도 이 돈을 다 쓰려면 342년이나 걸리고요. 이렇다 보니 일론 머스크가 죽을 때까지 전 재산을 다 쓸 수도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와 비교를 해야 할 정도인데요. 대만, 아일랜드, 스웨덴, 싱가포르의 GDP보다 일론 머스크가 더 많기도 하고요. 당장 스위스 GDP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1년 예산이 1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 개인 재산과 비교하면 114배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상장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서 기업 가치 순위에서 엔비디아와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6위로 한 번에 도약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지분 평가액은 일론 머스크 순 자산의 70%를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스페이스X의 진짜 의미는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주산업 구조 자체를 꺼버렸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주 개발이 사실상 국가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첨단 기술,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같은 국가들이 그 우주 경쟁을 주도해왔고 민간 기업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민간 기업도 국가 수준의 우주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현재는 여러 국가 기관들까지 스페이스X의 기술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재사용 로켓 기술의 상용화입니다. 과거에는 로켓을 발사한 뒤 대부분 바다나 지상에 추락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발사할 때마다 새로운 로켓을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발사 후 1단 로켓을 다시 착륙시키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폭발 사고를 겪었지만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전세계 우주 기업들이 따라가야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발사 횟수에서도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켓 발사가 국가적 이벤트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거의 정기 항공편처럼 발사가 이뤄질 정도입니다. 발사 빈도가 높아지면서 위성 배치 속도도 빨라졌고 우주 산업 전반의 성장 속도 역시 크게 높아졌습니다. 민간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도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는 나사가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고 장기적으로는 달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 스타쉽은 이 프로젝트에서 달 착륙선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을 넘어 미국 우주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화성 탐사 역시 스페이스X가 중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이러한 미래 성장 가능성과 우주 산업 주도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그의 엄청난 성공만 볼 수는 없습니다. 머스크는 혁신적인 기업가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산과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치와 사회, 문화 이슈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인들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 것과 달리 머스크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기 뜻을 밝히고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고 자신의 SNS 플랫폼인 X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기업가를 넘어 미국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인의 발언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 유권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머스크의 행동은 국제 문제에서도 자주 화제가 됐습니다. 일례 중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2022년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결투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판돈으로 걸고 자신과 푸틴이 1대1 대결을 벌이자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야차를 뜨자고 말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없었고 되지도 않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가 전쟁 당사국 정상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세계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예상하기 어려운 발언과 행동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한마디 발언으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일이 반복됐고, 자신의 SNS 게시글 하나가 수많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머스크를 혁신가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우려하는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 본인도 이러한 논란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논쟁적인 주제를 직접 던지며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머스크를 기업가면서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글로벌 권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머스크는 전기차 기업 CEO나 우주기업 창업자라는 범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돈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일론 머스크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류를 지구에만 머무는 종족이 아니라 여러 행성에서 살아가는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수년 전부터 인류 문명이 하나의 행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전쟁, 소행성 충돌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 밖에 새로운 거주지를 만드는 것을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론 머스크에게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어왔을 때마다 일론 머스크는 그걸 증명했던 사람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예단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 목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현재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차세대 초대형 우주선으로 인류를 달과 화성으로 수송하기 위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우주선들과 비교해 훨씬 많은 화물과 인원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완전 재사용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수천 대의 스타쉽이 정기적으로 지구와 화성을 오가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머스크가 화성 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 정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화성에 연구기지 몇 개를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시설과 발전소, 식량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까지 모두 구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셈입니다. 물론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화성은 평균 기온이 매우 낮고 대기가 희박하며 강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경입니다. 또한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위치에 따라 수천만 킬로미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류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스타쉽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이번 스페이스X 상장으로 확보한 자본 역시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를 더 가속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은 화성도시 건설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미 로켓 기술과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았던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업계에서는 화성 식민지 계획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화성과 달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머스크가 확보한 막대한 자본은 그의 부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